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요즘 저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삶에 관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행복했으면 합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 책은 제 마음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언제 올지 모를 희망 말고 지금 행복했으면 이니까요. 책의 저자 송정림 작가님은 마음의 방향을 잃고 서성이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헤세의 문장과 글을 통해 치유받았던 인생의 경험을 이 책에 눌러 담았습니다. 책의 이야기들은 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할 때, 다가오는 내일이 기대보다 걱정스럽고 두려울 때,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응원과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헤세의 짧은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응원과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헤세의 짧은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들은 유리멘털의 소유자였던 작가님이 삶의 문턱에 부딪힐 때마다 방향을 결정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해요. 각각의 문장과 이어지는 글에서는 드라마, 에세이 작가로 매일 쓰는 삶을 살아온 작가님의 삶에 한 겹 두 겹 감싸고 있던 슬프고 애틋했던 순간이 따뜻한 시선을 만나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 책에 수록된 40개의 이야기 안에는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혹은 아직 아픔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을 이들에게 전하는 작가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고민 중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이별,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거리, 거스를 수 없는 시간과 나이, 인생과 성장이라는 5개 장으로 나뉘어 은은한 온기를 전하고 있죠. 1장, 오늘도 난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2장, 나답게 피어나면 된다고 말해주는 당신이 있어서 에서는 나 자신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3장, 나의 하루에 당신이라는 별이 들었네 에서는 사랑과 이별의 내용이, 4장, 내가 힘들 때 그냥 꼭 안아주면 좋겠어 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한 작은 깨달음의 내용이, 5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간직되는 시간들에서는 나이와 시간 그리고 성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각 장에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골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온 힘을 다해 당신에게 맞는 삶의 형태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무를 소홀히 할지라도 말입니다. 의무를 신성시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위해 투쟁할 용기가 부족할 때 생겨납니다. 헤르만 헤세, 루이제 린저에게 보낸 편지. 꼭 뭐가 안 돼도 괜찮아. 현대인이 겪는 여러 마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노이로제를 가리켜 슈드비 콤플렉스라고 한다. 반드시 무엇이어야만 한다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것이다. 이런 슈드비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규제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생겨나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이런 슈드비를 자신뿐 아니라
남을 대할 때에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선입견이 쌓여간다. 직업이 저러니 그럴 거야. 외모가 저러니 그럴 거야. 학력이 저러니 그럴 거야. 태생이 저러니 그럴 거야. 이런 선입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가치관의 오류를 가져온다. 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간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 결혼 생활의 노예, 사랑의 노예, 체중계의 노예, 금방 포기하게 될 무수한 결심들의 노예. 파울로 코엘료가 했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간다. 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걱정한다. 저 사람은 왜 날 미워할까? 저 사람은 왜 날 존중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날 인정하지 않을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타인 때문에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다. 또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늘 걱정한다. 난 왜 운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난 왜 기쁜 일이 없을까? 그렇게 불운의 방향 쪽으로 생각의 나침반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게 왔던 수많은 행운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내게 올 행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나답게 사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자유는 책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책임.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질 책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이름이다. 만약 체중계에 올라서며 세상이 만든 기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나는 체중계의 노예다. 나 자신이 만든 기준 때문에 긴장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주는 긴장감일 것이다. 일과 사랑, 그 모든 것에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잣대에 맞춰 산다는 것은 삶의 노예가 되는 일이다. 남자라고 꼭 그래야 하나? 여자라고 꼭 그래야 하나?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래야 하나? 학력이 이렇다고 꼭 그래야 하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꼭 그래야 하나? 이런저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이 세우고 만든 기준에 의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타인에게 묻는 일은 의미 없다. 나는 내가 잘한다. 내 안에 내 담당 코치가 있다. 나에게 묻고 나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면 된다. 타인에게 내 꿈을 기대는 것도 부질없다. 스스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면 된다. 나답게, 그저 꿋꿋이, 그러나 당당하게. 가자. 가보는 거다. 그는 풀밭에서 조그만 보랏빛 꽃을 따서 눈 가까이에 갖다 대고 조그맣고 가느다란 줄기 속을 들여다보았다. 아, 왜 인간이란 이다지도 무지한가? 왜 이런 꽃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까? 헤르만 헤세, 지와 사랑. 꽃과 나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살다 보면 누구나 기대어 쉴 곳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기댈 곳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은 그럴 때 참 외로워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도 있다.
사람은 항상 내 곁에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찾지 못해 마음이 외로워질 때, 사람이 빠져나가 마음이 공허해질 때, 어떻게 마음을 채워야 할까? 바람이 부는 곳을 찾아가 본다. 이른 새벽, 언덕에 올라 바람을 맞아본 이는 바람이 전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된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찾아가 본다. 하늘빛이 반사돼서 볼이 불그스름한 바다. 설렘이 파도가 돼서 일렁이는 바다를 본 이는 생의 암호를 해독해낸다. 사람 때문에 외로워진 어떤 날에는 이름 모를 꽃이 피어있는 길을 걷는다. 꽃잎이 제 몸을 흩날리며 전하는 말을 들은 이는 인생의 공식을 하나 풀게 된다. 생의 비밀은 부는 바람을 통해, 붉게 물든 석양을 통해, 흩날리는 꽃잎을 통해 전해진다. 사람은 떠나도 자연은 거기 그대로 있다. 자연은 언젠가 시린 마음에 어깨를 내줄 준비를 하고 있다. 자연의 위로받기 위해서는 자연을 느끼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눈이 있어도 좋은 시력을 가졌어도 느끼지 못하면 보아도 본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선을 주지 않으면 이미 꽃이 아니다. 가수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면 그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다. 시가 아무리 명문장이라고 해도 읽는 사람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면 그 시는 이미 시가 아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이 귀중한 신의 선물이라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선물은 이미 선물이 아니다. 자연을 느끼는 법도 습관이고 공부다. 창을 열어 바람을 호흡해 본다. 하늘의 구름을 시선으로 쫓아본다. 눈을 감고 흙을 밟아본다. 손가락으로 나뭇잎을 쓰다듬어 본다. 꽃의 향기를 맡아본다. 꽃들에게, 바람에게, 나무에게 눈인사를 전해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연이 내게 손인사를 한다. 안녕, 안녕, 안녕. 감동 가득한 자연 속에서 나는 여행자다. 이 여행에는 가이드도 없고 종착지도 없다. 단순히 보고 듣고 무감각하게 돌아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오랜 시선을 주고 느낌을 간직하는 여행자가 되고 싶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을 때 길을 나서면 우리 동네도 낯선 여행지가 된다. 꽃과 구름과 바람에 두근두근 설레는 순간 지독히도 풀리지 않던 일이 내 앞으로 쫙 카펫을 깔아준다. 이리저리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 오히려 사람이 행동할 때는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법이지. 헤르만 헤세, 크눌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동안 들어가지 않던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뜬다.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나지 않는다. 닫힌 문 앞에서 이마만 극적인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비밀번호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뭐였을까? 그 비밀번호. 닫힌 마음의 문 앞에서 황망히 서성인다. 그의 마음에 로그인하는 비밀번호는 나만이 알고 있다. 귀찮으니 포기할까? 힘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다시 시도할까? 그 선택 역시 나만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와 마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머리를 가치의 가장 우위에 두게 되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졌고 그만큼 지식욕이 왕성해졌다. 지식을 보다 많이 습득할 수 있는 머리와 더 높은 지능을 소망하게 됐다. 머리보다 마음이 차고 넘치는 자를 바보 같다고 여기게 되었고, 마음 좋다는 말은 곧 어수룩하다는 표현이 되었다. 머리가 나쁘면 손과 발이 고생한다는 말 속에는 손과 발을 쓰는 일이 머리 쓰는 일보다 하위에 있다는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마음이 느끼고 손이 행하고 발이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하다. 눈과 귀와 코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을 수도 없다. 맡고 싶은 냄새만 선택해서 맡을 수도 없다. 보이는 것은 봐야 하고 들리는 것은 들어야 하고 냄새가 나면 맡아야 한다. 다행히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입과 손과 발이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내 몸의 기관들에게 가능하면 더 좋은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곳에 가는 그런 선물을. 가끔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본다. 마음이 가는 곳에 손이 행하고 있는지, 마음이 시키는 곳에 발이 머무르고 있는지, 또 가끔은 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입장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머리보다 더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 그 사람이 곧 나의 입장이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것, 나를 이루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다. 내 마음은 결국 나만이 알 수 있다는 말은 나의 길은 나만이 정할 수 있다는 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마음은 마음이 가는 대로, 바라는 대로 행동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기 확신. 내 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 내 마음이 닿는 곳에 단단히 뿌리 내려보자. 결국 끝까지 가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삶이란 사랑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할수록 삶은 그만큼 의미 있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내게 손을 내밀다.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집 앞 골목 어귀에 과채 노점상이 하나 있다. 60대로 보이는 남매가 운영하는 곳인데 누나는 빠릿빠릿 일을 잘하고 남동생은 느리지만 인상이 선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들이라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매번 인사를 나눈다. 언니와 나의 집은 과채 노점상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네 극장에 영화 보러 가거나 서점에 책 보러 갈 때, 산책할 때에도 언니와 만나는 곳은 언제나 그 앞이다. 그날도 그곳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채 노점상의 누나가 보이지 않았다. 혼자 장사하는 남동생에게 질문하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길을 건너다가 넘어져서 갈비뼈를 다쳤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쾌유를 빈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반백의 노부인이 지나가다가 나와 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은 왜 혼자 나왔어요? 남동생은 나에게 들려준 것과 같은 말을 전했다. 사정을 알게 된 노부인은 몹시 안타까워하더니 남동생에게 말했다. 누나에게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요. 남동생은 누나에게 전화했고 수화기를 건네받은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가끔 채소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 다쳐서 어떡해요. 푹 쉬라는 계시라고 생각하고 맘 편히 쉬어요. 그리고 내가 동생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드리고 갈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혹시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었는지 노부인은 말을 덧붙였다. 알아요. 나보다 더 돈 많으신 거 잘 알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마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 쉬고 어서 나으세요. 통화를 마친 노부인은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누나한테 전해줘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뭐 사러 와도 내가 줬다는 그런 얘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만났을 때 채소값을 깎아주는 상황이 생길까봐 미리 배려하는 노부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언니를 기다리는 잠시 동안 좋은 글귀로 가득한 책 몇 권을 읽은 느낌이었다. 나는 평범한 인상을 가진 그 노부인의 뒷모습을 영웅을 바라보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먼저 와 있었구나. 내가 3분 늦었네. 근데 지금 뭐 봐? 언니,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언니가 늦게 나왔나 봐. 언니의 발랄한 목소리에 답하면서도 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 노부인이 내딛는 걸음마다 꽃이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꽃은 피기 전에 미리 예보도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울지 예상할 수도 있지만 선한 사람에게서 받는 감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라서 귀해서 더 기쁘다. 언제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물질로 인한 기쁨은 조용히 속으로 웃지만 사람이 주는 기쁨의 웃음은 담벼락을 넘는다. 꽃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은 사람의 향기다. 즐거운 시간은 짧은 생명처럼 아름답다. 청춘은 아름다워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으리. 헤르만 헤세, 청춘은 아름다워라.
이 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아. 청춘일 때는 왜 청춘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나 역시 그랬다. 내게 주어진 젊음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20살을 떠올릴 때면 필름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다. 투쟁, 매캐한 최루가스 냄새, 친구의 구속, 이면에서 벌어지는 젊음의 치기와 낭만. 그리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끼지 못하고 시린 발걸음을 서성거리는 내가 그 속에 있다. 좋을 때다. 모두가 좋을 때라고 말하는 20살에 나는 오히려 청춘이 거추장스러웠고 젊음에 숨이 막혔다. 젊음의 에너지는 어딘가에 쓰이게 된다. 존재를 위한 사유의 시간에 쓰이든 이력서의 경력 한 줄을 위한 고군분투에 쓰이든 사랑을 불태우는 데 쓰이든 정신없이 향락에 빠져들 때 쓰이든 나는 그것들 중 어디에 나의 청춘을 썼을까? 20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였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보내버린 것이 참 많다.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아는 사실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버나드 쇼도 이렇게 말한 것일까? 청춘은 청춘들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고. 청춘은 그렇게 한철 봄처럼 지나가기에 모두의 가슴에 그립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힌다. 하지만 청춘이 과연 20살에만 한정되는 걸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참 아까운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는 아닐까? 내가 20살을 회고하며 아쉬워하는 것처럼 훗날 이 시간을 떠올릴 때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무엇일까? 훗날의 후회를 미리 알 방법은 없지만 매 순간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시간은 아쉬워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라는 것. 시간을 붙잡고 한탄하는 자에게 시간은 회한이겠지만 이 시간을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 시간은 선물이다. 이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꿈의 행방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날 때 발자국을 힘차게 찍어야 한다. 스쳐간 시간에 대해 한숨 짓는 일은 사양해야 한다. 슈퍼맨이 두른 망토는 내 안에 있다. 어느 광고 문구처럼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 영웅은 계속 내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멋진 날이자 가장 황홀한 시간이다. 지금 나의 오늘이 내 생의 절정이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며 한창 때이고 좋을 때다. 그래서 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이다. 온 힘을 다해 당신에게 맞는 삶의 형태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무를 소홀히 할지라도 말입니다. 의무를 신성시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위해 투쟁할 용기가 부족할 때 생겨납니다. 헤르만 헤세, 루이제 린저에게 보낸 편지. 꼭 뭐가 안 돼도 괜찮아. 현대인이 겪는 여러 마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노이로제를 가리켜 슈드비 콤플렉스라고 한다. 반드시 무엇이어야만 한다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것이다. 이런 슈드비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규제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생겨나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이런 슈드비를 자신뿐 아니라 남을 대할 때에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선입견이 쌓여간다. 직업이 저러니 그럴 거야. 외모가 저러니 그럴 거야. 학력이 저러니 그럴 거야. 태생이 저러니 그럴 거야. 이런 선입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가치관의 오류를 가져온다. 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간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 결혼 생활의 노예, 사랑의 노예, 체중계의 노예, 금방 포기하게 될 무수한 결심들의 노예. 파울로 코엘료가 했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간다. 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걱정한다. 저 사람은 왜 날 미워할까? 저 사람은 왜 날 존중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날 인정하지 않을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타인 때문에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다. 또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늘 걱정한다. 난 왜 운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난 왜 기쁜 일이 없을까? 그렇게 불운의 방향 쪽으로 생각의 나침반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게 왔던 수많은 행운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내게 올 행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나답게 사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자유는 책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책임.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질 책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이름이다. 만약 체중계에 올라서며 세상이 만든 기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나는 체중계의 노예다. 나 자신이 만든 기준 때문에 긴장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주는 긴장감일 것이다. 일과 사랑, 그 모든 것에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잣대에 맞춰 산다는 것은 삶의 노예가 되는 일이다. 남자라고 꼭 그래야 하나? 여자라고 꼭 그래야 하나?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래야 하나? 학력이 이렇다고 꼭 그래야 하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꼭 그래야 하나? 이런저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이 세우고 만든 기준에 의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타인에게 묻는 일은 의미 없다. 나는 내가 잘한다. 내 안에 내 담당 코치가 있다. 나에게 묻고 나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면 된다. 타인에게 내 꿈을 기대는 것도 부질없다. 스스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면 된다. 나답게, 그저 꿋꿋이, 그러나 당당하게. 가자. 가보는 거다. 그는 풀밭에서 조그만 보랏빛 꽃을 따서 눈 가까이에 갖다 대고 조그맣고 가느다란 줄기 속을 들여다보았다. 아, 왜 인간이란 이다지도 무지한가? 왜 이런 꽃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까? 헤르만 헤세,
지와 사랑. 꽃과 나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살다 보면 누구나 기대어 쉴 곳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기댈 곳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은 그럴 때 참 외로워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도 있다. 사람은 항상 내 곁에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찾지 못해 마음이 외로워질 때, 사람이 빠져나가 마음이 공허해질 때, 어떻게 마음을 채워야 할까? 바람이 부는 곳을 찾아가 본다. 이른 새벽, 언덕에 올라 바람을 맞아본 이는 바람이 전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된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찾아가 본다. 하늘빛이 반사돼서 볼이 불그스름한 바다. 설렘이 파도가 돼서 일렁이는 바다를 본 이는 생의 암호를 해독해낸다. 사람 때문에 외로워진 어떤 날에는 이름 모를 꽃이 피어있는 길을 걷는다. 꽃잎이 제 몸을 흩날리며 전하는 말을 들은 이는 인생의 공식을 하나 풀게 된다. 생의 비밀은 부는 바람을 통해, 붉게 물든 석양을 통해, 흩날리는 꽃잎을 통해 전해진다. 사람은 떠나도 자연은 거기 그대로 있다. 자연은 언젠가 시린 마음에 어깨를 내줄 준비를 하고 있다. 자연의 위로받기 위해서는 자연을 느끼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눈이 있어도 좋은 시력을 가졌어도 느끼지 못하면 보아도 본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선을 주지 않으면 이미 꽃이 아니다. 가수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면 그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다. 시가 아무리 명문장이라고 해도 읽는 사람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면 그 시는 이미 시가 아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이 귀중한 신의 선물이라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선물은 이미 선물이 아니다. 자연을 느끼는 법도 습관이고 공부다. 창을 열어 바람을 호흡해 본다. 하늘의 구름을 시선으로 쫓아본다. 눈을 감고 흙을 밟아본다. 손가락으로 나뭇잎을 쓰다듬어 본다. 꽃의 향기를 맡아본다. 꽃들에게, 바람에게, 나무에게 눈인사를 전해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연이 내게 손인사를 한다. 안녕, 안녕, 안녕. 감동 가득한 자연 속에서 나는 여행자다. 이 여행에는 가이드도 없고 종착지도 없다. 단순히 보고 듣고 무감각하게 돌아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오랜 시선을 주고 느낌을 간직하는 여행자가 되고 싶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을 때 길을 나서면 우리 동네도 낯선 여행지가 된다. 꽃과 구름과 바람에 두근두근 설레는 순간 지독히도 풀리지 않던 일이 내 앞으로 쫙 카펫을 깔아준다. 이리저리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 오히려 사람이 행동할 때는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법이지. 헤르만 헤세, 크눌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동안 들어가지 않던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뜬다.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나지 않는다. 닫힌 문 앞에서 이마만 극적인다.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도 비밀번호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뭐였을까 그 비밀번호. 닫힌 마음의 문 앞에서 황망이 서성인다. 그의 마음에 로그인하는 비밀번호는 나만이 알고 있다. 귀찮으니 포기할까? 힘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다시 시도할까? 그 선택 역시 나만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와 마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머리를 가치의 가장 우위에 두게 되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졌고 그만큼 지식욕이 왕성해졌다. 지식을 보다 많이 습득할 수 있는 머리와 더 높은 지능을 소망하게 됐다. 머리보다 마음이 차고 넘치는 자를 바보 같다고 여기게 되었고 마음 좋다는 말은 곧 어수룩하다는 표현이 되었다. 머리가 나쁘면 손과 발이 고생한다는 말 속에는 손과 발을 쓰는 일이 머리 쓰는 일보다 하위에 있다는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마음이 느끼고 손이 행하고 발이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하다. 눈과 귀와 코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을 수도 없다. 맡고 싶은 냄새만 선택해서 맡을 수도 없다. 보이는 것은 봐야 하고 들리는 것은 들어야 하고 냄새가 나면 맡아야 한다. 다행히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입과 손과 발이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내 몸의 기관들에게 가능하면 더 좋은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곳에 가는 그런 선물을. 가끔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본다. 마음이 가는 곳에 손이 행하고 있는지, 마음이 시키는 곳에 발이 머무르고 있는지. 또 가끔은 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입장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머리보다 더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 그 사람이 곧 나의 입장이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것, 나를 이루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다. 내 마음은 결국 나만이 알 수 있다는 말은 나의 길은 나만이 정할 수 있다는 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마음은 마음이 가는 대로, 바라는 대로 행동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기 확신. 내 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 내 마음이 닿는 곳에 단단히 뿌리 내려보자. 결국 끝까지 가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삶이란 사랑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할수록 삶은 그만큼 의미 있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내게 손을 내밀다.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집 앞 골목 어귀에 과채 노점상이 하나 있다. 60대로 보이는 남매가 운영하는 곳인데 누나는 빠릿빠릿 일을 잘하고 남동생은 느리지만 인상이 선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들이라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매번 인사를 나눈다. 언니와 나의 집은 과채 노점상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네 극장에 영화 보러 가거나 서점에 책 보러 갈 때, 산책할 때에도 언니와 만나는 곳은 언제나 그 앞이다. 그날도 그곳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채 노점상의 누나가 보이지 않았다. 혼자 장사하는 남동생에게 질문하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길을 건너다가 넘어져서 갈비뼈를 다쳤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쾌유를 빈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반백의 노부인이 지나가다가 나와 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은 왜 혼자 나왔어요? 남동생은 나에게 들려준 것과 같은 말을 전했다. 사정을 알게 된 노부인은 몹시 안타까워하더니 남동생에게 말했다. 누나에게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요. 남동생은 누나에게 전화했고 수화기를 건네받은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가끔 채소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 다쳐서 어떡해요. 푹 쉬라는 계시라고 생각하고 맘 편히 쉬어요. 그리고 내가 동생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드리고 갈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혹시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었는지 노부인은 말을 덧붙였다. 알아요. 나보다 더 돈 많으신 거 잘 알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마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 쉬고 어서 나으세요. 통화를 마친 노부인은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누나한테 전해줘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뭐 사러 와도 내가 줬다는 그런 얘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만났을 때 채소값을 깎아주는 상황이 생길까봐 미리 배려하는 노부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언니를 기다리는 잠시 동안 좋은 글귀로 가득한 책 몇 권을 읽은 느낌이었다. 나는 평범한 인상을 가진 그 노부인의 뒷모습을 영웅을 바라보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먼저 와 있었구나. 내가 3분 늦었네. 근데 지금 뭐 봐? 언니,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언니가 늦게 나왔나 봐. 언니의 발랄한 목소리에 답하면서도 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 노부인이 내딛는 걸음마다 꽃이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꽃은 피기 전에 미리 예보도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울지 예상할 수도 있지만 선한 사람에게서 받는 감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라서 귀해서 더 기쁘다. 언제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물질로 인한 기쁨은 조용히 속으로 웃지만 사람이 주는 기쁨의 웃음은 담벼락을 넘는다. 꽃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은 사람의 향기다. 즐거운 시간은 짧은 생명처럼 아름답다. 청춘은 아름다워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으리. 헤르만 헤세. 청춘은 아름다워라. 이 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아. 청춘일 때는 왜 청춘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나 역시 그랬다. 내게 주어진 젊음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20살을 떠올릴 때면 필름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다. 투쟁, 매캐한 최루가스 냄새, 친구의 구속, 이면에서 벌어지는 젊음의 치기와 낭만, 그리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끼지 못하고 시린 발걸음을 서성거리는 내가 그 속에 있다. 좋을 때다. 모두가 좋을 때라고 말하는 20살에 나는 오히려 청춘이 거추장스러웠고 젊음에 숨이 막혔다. 젊음의 에너지는 어딘가에 쓰이게 된다. 존재를 위한 사유의 시간에 쓰이든 이력서의 경력 한 줄을 위한 고군분투에 쓰이든 사랑을 불태우는 데 쓰이든 정신없이 향락에 빠져들 때 쓰이든 나는 그것들 중 어디에 나의 청춘을 썼을까? 20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였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보내버린 것이 참 많다.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아는 사실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버나드 쇼도 이렇게 말한 것일까? 청춘은 청춘들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고. 청춘은 그렇게 한철 봄처럼 지나가기에 모두의 가슴에 그립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힌다. 하지만 청춘이 과연 20살에만 한정되는 걸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참 아까운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는 아닐까? 내가 20살을 회고하며 아쉬워하는 것처럼 훗날 이 시간을 떠올릴 때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무엇일까? 훗날의 후회를 미리 알 방법은 없지만 매 순간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시간은 아쉬워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라는 것. 시간을 붙잡고 한탄하는 자에게 시간은 회한이겠지만 이 시간을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 시간은 선물이다. 이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꿈의 행방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날 때 발자국을 힘차게 찍어야 한다. 스쳐간 시간에 대해 한숨 짓는 일은 사양해야 한다. 슈퍼맨이 두른 망토는 내 안에 있다. 어느 광고 문구처럼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 영웅은 계속 내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멋진 날이자 가장 황홀한 시간이다. 지금 나의 오늘이 내 생의 절정이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며 한창 때이고 좋을 때다. 그래서 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이다.